안녕하세요. 안효선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산에서 뵙다가 이 전시장에서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시가 한지 사랑, 한지 공예전. 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한지사랑연구회라고 전문예술단체가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사단법인 한지공예협회에서 이제 사범 선생님들끼리 이제 모인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한지공예에 대한 이제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보급도 하고 이러는 단체라서 매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첫 전시회를 했고요. 네. 벌써 횟수로는 16년 됐네요. 네.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전시장을 못 구해가지고 작년에 이 좋은 작품을 전시 공간을 못 구하셨다고요? 예, 그 날짜가 좀 아쉬운데? 안 맞아가지고 올해는 이제 제가 또 가을에 개인전이 있어갖고 네. 좀 일찍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 이제 갤러리 카페를 하신다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하게 됐어요. 한지 공예하면 알듯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지 공예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 그러니까 안효선 선생님이 좀 한번 한지 공예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이제 한지공예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오색 한지공예고요. 오색 한지 공예.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승공예를 많이 생각하셔요. 네. 지승공예는 이제 고서를 이렇게 가늘게 잘라가지고 꼬아서 만드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 걸로 이제 기물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물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생각하시고 이제 인형? 네. 그리고 한지공예 하면은 그게 뭐 한지로 만드는 뭐지? 어떻게 만들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전통 공예의 한 분야고요. 어허. 제일 이제 성행했던 시기는 조선시대고요. 조선시대부터요? 예, 그러니까 한지가 이제 중국에서 발명이 돼갖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전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지공예라 그래갖고 한지를 이제 여러 가 겹쳐놓고 자른 다음에 아하. 거기다 명암을 떨어져서 네네. 액자로 만드는 네. 전지공예가 발달을 했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지공예가 발달을 했고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지화공예라 그래가지고 한지를 찢어가지고 그림처럼 만드는 그런 게 이제 각 나라별로 이렇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통을 좀 고수하는 그러면서도 지금 현대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전통을 고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안효선 선생님은 명인이시잖아요. 네. 도대체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거의 횟수로는 40년 가까이 돼요. 와, 40년. 40년 조금 안 됐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예. 40년이면 4번. 정말 어떻게 그 외길을 걸어올 수 있으셨어요? 다른 재주가 없어요. 명인들은 항상 그렇게 한지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만 해가지고 다른 거를 이제 주변 머리가 없어서 좀 못하고 하나만 계속했죠.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 때 정말 많은 시간 네. 그리고 열정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할 때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고 만드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오색 한지공예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기물을 만들고 색지 바른 다음에 문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완성도를 이제 좌우하는 게 문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 같은데 떠도는 문양도 응용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처음 할 때쯤에는 문양이라는 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자수 문양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문양까지도 이제 해갖고 또 이거는 한지에다가 문양을 겹쳐놓고 하나하나 칼로 오리기 때문에 선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다 연결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문양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좀 연구하고 발굴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문양이 있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속에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배접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색을 어떻게 이제 넣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양이라도 작품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하면서 그리고 이제 문양을 오릴 때는
잡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흔한 말로 도 닦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도는 제가 많이 닦았는데 우리 이제 안여선 선생님도 도를 많이 닦으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좋아하지 않으면 못해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하면은 난리가 날 건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수업하면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야,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가는 길인데 때로는 많은 후학도 기르고 또 양성을 하면서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요즘 이걸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신가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셨던 선생님들은 지금 저 앞에 계신 선생님도 이제 20년 넘으셨거든요. 오. 근데 예전에는 하면은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 근래에는 그냥 뭐 기초 과정? 그것만 하면 자기가 이제 뭐 완전히 다 했고 선생님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조금만 맛만 보고 아, 나 그거 했어.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뭐 오면서 차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이렇게 힘든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수강생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와서 보니까 정말 깜짝깜짝할 그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물론 모든 작품이 애정이 있고 그다음에 열정이 담긴 그런 작품들인데 우리 선생님은 이 작품만큼은 꼭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혹시 작품 있으신가요? 다 열 손가락 이거 맞아요. 다 선생님들이 이제 고생해서 만드신 작품들이라서 그리고 수강생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일 오래되신 분이고 사범 중에서도 연구사범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6분이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 대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닭종이 인형으로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닭나무 채침이 찌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한지의 주 원료가 닭나무거든요. 그거를 햇닭을 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그냥 벗기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닭무지에다 넣고 8시간 이상 찌어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가 껍질 찍고 한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찐 거를 그냥 그대로 말리면 흑닭이 되고요. 표백을 하면 백닭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껍질을 이제 솥에다 놓고 삶아요. 삶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티를 고르는 작업이고요. 고르고 나면 이게 섬유질이 두껍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두들겨 가지고 이제 퍼지게 한다 그래야 되나요? 해리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이제 한지뜨기 통에다 놓고 이제 저어서 이제 해리를 시킨 다음에 한지를 뜨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한지가 예.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네. 다 거쳐서 그래서 이제 나오네요. 한지를 이렇게 뜨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물 빼기를 해야 되니까 네. 물을 빼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말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편편한 바위나 이렇게 이제 빨래줄 같은 데 널어서 말렸거든요. 네, 근데 네. 요즘은 이제 전기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요즘은 이제 많이 진화가 돼서 그렇게 말린 다음에는 이제 도침이라 그래갖고 한지를 편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인형은 그 이제 도침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좀 현대적으로 요즘 골프 많이 하니까 굿샷대 갖고 예, 해놨고 요거는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책 보는 장면이고요. 예쁘다. 불러서 들어 누워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 한지로도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옛날 우리 70년대 선생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천 문양을 이제 칼로 하나하나 오려가지고 안에 배접을 해서 만든 작품이라서 사람들이 보면 이거 색칠한 거요 그래요. 진짜 모르는 그랬죠. 사람들은. 근데 그 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한 번 이제 색깔이 있을 때마다 손이 한 번씩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길상 문양에서 만든 미니 서랍장이고요. 요거는 이제 약장. 이 사람들 보는 눈은 네. 금방 쉽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정성 들인 그 네. 손길이
한 손 한 손 다 가서 만들어낸 그 작품이잖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니 전주장이라 그래갖고 이제 전주장이 좀 커요. 거기는 이제 다른 거하고 들리게 밑에는 반다지 모양이고 위는 이제 여다지 무늬고 서랍이 있어서 전주장이라고 요거는 그러는데 그 큰 거를 조금 작게 해갖고 미니 전주장으로 해가지고 밑에는 길상 문양 넣고 위에는 1호로 봉도 넣어가지고 만든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한복의 치마 저고리 모양을 그러네.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보석함이고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서랍장에도 단청 문양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는 이야, 또 이렇게 색다르다. 예, 전통 문양이 좀 오래가도 실증이 안 나고 보기가 좀 정감이 있다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아요. 그리고 색깔을 뭐 화려하게 넣거나 은은하게 넣거나 전부 우리한테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죠. 우리가 항상 봐왔던 거라서. 요거는 약간 이제 같은 단청 문양이라도 색깔을 이제 달리해갖고 그러게요. 약간 현대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음. 요것도 이제 나비장인데, 이제 나비장 하면 보통 사람들이 중국에서도 막 문양 화려한 그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요건 전통 문양을 가지고 좀 은은하게 색을 한 톤 다운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갑 세트거든요. 그래서 길상 문양을 이제 문에는 넣고 위에는 이제 전통 문양을 해서 은은하게 깔아줬던 거죠. 참 고귀하다. 요거 한 작품 만들려면 몇 달씩 걸려요. 그래요, 그러겠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전통 문양이죠. 밑에는 이제 기화 문양을 깔고 문자 문양이라 그러거든요. 옛날에 백수백복을 이제 오려가지고 뒤에다가 색지를 한번 대고 다시 또 한번 오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중배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문자로 이제 만든 거고요. 인데 요거를 이제 좀 기화 문양을 넣어갖고 그라데이션을 해서 좀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죠. 기화 문양으로 된 병풍은 자수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그런데 우리는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양을 오려갖고 이중 배접해서 글자 문양하고 밑에는 풍속화를 넣어서 병풍을 만든 거죠. 요건 작품이에요. 오. 요거는 이제 보석함, 이제 한지공에서는 보석함이 제일 많아요. 보면 사각함 종류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단청 문양을 이용으로 만든 거고요. 요쪽 거는 이제 보통 오색 한지공예가 이쪽이라 그랬잖아요. 요쪽은 네. 탈색을 한 거여서 고색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또 따로 그냥 전통은 아니지만 한 장르로 요즘은 또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 옥시 부인전에 출품했던 오, 작품. 거기에 나왔던 작품이라서 한 컷 이렇게 같이 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오시면은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상품 코너로 이제 소품들을 이제 해놓은 거고요. 여선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더 쉽게 와닿고 작품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달달 마을에 봄이 오네. 한지의 향기 가득하네. 전통의 손길로 빚어낸 아름다운 작품들 모여라. 후렴 한지 사랑 우리의 자랑. 부드러운 질감 영원한 아름다움 함께하는 이 순간. 전통을 이어가요 한지 공예전. 안여선 선생님 사랑으로 우리의 문화 소중한 보물.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작가들의 열정 함께 나누자. 후렴 한지